안녕 친구들. 제임스 앨런의 생각의 지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8월 3일. 어제도 찍어서 올렸는데 저녁 8시 한 9시 이쯤에 업로드를 했는데 업로드가 다 된 게 오전에 됐더라고. 오늘 오는 김에 점심으로 내가 제일 이 동네에서 좋아하는 분식집 세인의 김밥에서 열무 국수를 먹고 왔거든. 근데 국수를 먹는데 아는 반가운 얼굴을 만난 거야. 여기 동영상에서 찍은 적도 있을 텐데 지난번 사무실 거기 2층에 있는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아주머니가 다짜고짜 내 앞에 앉더니 자기가 주식을 시작했는데 나보고 절대 주식하지 말라면서 막 당부를 하시는 거야. 본인이 3,000포인트대 들어가서 주식을 했는데 지금 그거 너무 신경 써가지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다. 그래서 막 증세도 얘기하시고 그 병도 막 얘기를 하셨는데 나한테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사람 잡는다 주식이. 그러면서 한참 얘기하시는 걸 좀 듣고 왔거든. 주식에서 누구도 지금 자유롭지가 않구나. 다들 정말 마음 건강, 몸 건강,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시기 같다. 생각이 건강과 육체에 미치는 영향. 몸은 마음의 종이다. 몸은 마음의 작용에 순순히 따른다. 마음의 작용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든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것이든 말이다. 옳지 못한 생각을 실천할 때마다 몸은 급속히 쇠약해지며 쉽게 병에 걸린다. 반면에 기쁘고 아름다운 생각을 실천할 때마다 몸은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장식된다. 환경과 마찬가지로 질병과 건강 역시 생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병든 생각은 병든 몸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공포심은 총알처럼 빠르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그렇게 빨리는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늘 질병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마련이다. 근심 걱정은 빠른 속도로 온몸의 기운을 떨어뜨려 마침내 질병에 걸리게 한다. 불순한 생각은 실천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곧바로 신경 조직을 손상시킨다. 강하고 순수하고 행복한 생각은 몸을 활기차고 우아하게 만든다. 몸은 섬세하고 유연한 도구여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에 손쉽게 반응하며 생각의 습관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몸에 그 영향을 미친다.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는 동안은 불순하고 오염된 피를 계속 갖게 될 것이다. 깨끗한 삶과 깨끗한 몸은 깨끗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더럽혀진 마음에서는 더러운 삶과 쇠약한 몸이 나온다. 생각은 행동과 삶과 겉모습의 원천이며 따라서 원천인 생각을 깨끗하게 만들면 모든 것이 순수해진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식생활을 바꾼다 해도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순수하게 만들면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저절로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다. 깨끗한 생각은 깨끗한 습관을 만든다.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자기 몸을 씻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 성자가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만들고 정화시킨 사람은 악성 세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몸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으면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라. 몸을 새롭게 하고 싶으면 당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라. 악의와 질투, 실망과 의기소침한 생각은 몸에서 건강과 품위를 앗아간다.
심술궂은 얼굴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심술궂은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보기 싫은 주름살들은 어리석은 생각과 격한 감정과 자만심 때문에 생긴다. 내가 아는 한 부인은 96세이지만 소녀처럼 해맑고 순수한 얼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아직 중년도 안 되었는데 얼굴에 보기 싫은 주름살이 가득한 한 남자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부인의 얼굴은 즐겁고 쾌활한 마음씨의 결과이고 그 남자의 얼굴은 격렬한 감정과 불만을 품고 살아온 결과이다. 신선한 공기와 햇빛이 집안에 잘 들어와야 쾌적하고 위생적인 집이 될 수 있듯이 기쁘고 선하고 평화로운 생각들을 마음속에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건강한 몸과 밝고 행복하고 평온한 표정을 유지할 수 있다. 노인들의 얼굴에 나 있는 주름살을 보면 어떤 노인의 주름살은 그의 동정심 때문에 생겨났고 다른 어떤 노인의 주름살은 강하고 순수한 생각 때문에 생겨났고 또 다른 어떤 노인의 주름살은 성급한 격정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재밌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 주변에 어떤 얼굴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읽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노인들의 얼굴에 나 있는 주름살을 보면 어떤 노인의 주름살은 그의 동정심 때문에 생겨났고 다른 어떤 노인의 주름살은 강하고 순수한 생각 때문에 생겨났고 또 어떤 노인의 주름살은 성급한 격정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누군들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겠는가?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은 저물어가는 해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게 부드럽게 늙는다. 최근에 나는 한 철학자의 임종을 지켜보았는데 그는 나이 말고는 늙은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껏 살아온 대로 아름답고 평화롭게 저 세상으로 떠났다. 몸의 병을 내쫓는 데는 밝고 유쾌한 생각만큼 훌륭한 의사가 없다. 슬픔과 비애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데는 선한 마음만큼 좋은 위로자가 없다. 계속해서 악의의 냉소, 의심과 질투에 물든 생각 속에 살면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된다.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법을 끈기 있게 배우는 것. 이러한 이타적인 생각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모든 생명체에 대해 늘 우호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넘치도록 풍요로운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는 생각과 목적. 생각은 목적과 연결되어야 비로소 지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라는 배가 삶이라는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목적 없이 사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죄악이며 재앙과 파멸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표류를 더 이상 계속하면 안 된다. 삶의 주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걱정, 두려움, 근심, 자기 연민 등 나약함을 나타내는 심리 상태에 쉽게 빠져든다. 그리고 나약한 마음은 의도적으로 계획한 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실패, 불행, 상실에 이른다. 보다 강한 힘을 향해 진화하고 있는 우주에게 나약함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살아온 마음속에 올바른 목적을 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며 이 목적을 생각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목적은 당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영적인 이상일 수도 있고 세속적인 목적일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자기가 세운 목적에 사고력을 꾸준히 집중시켜야 한다. 이 목적을 가장 중요한 의무로 삼아야 하며 목적을 달성하는 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하고
생각이 덧없는 공상이나 막연한 동경과 상상에 빠져 헤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 극기와 진정한 집중력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다. 목적 달성에 몇 번이고 거듭 실패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얻어진 강한 인격은 진정한 성공의 잣대가 될 것이며 미래의 힘과 승리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위대한 목적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우선 아무리 자신의 직무가 하찮게 보이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완벽히 수행하는데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생각을 한데 모으고 집중시킬 수 있으며 결단력과 추진력이 길러진다. 그리고 집중력과 결단력, 추진력을 갖추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강한 힘은 오직 노력과 실천에 의해서만 개발될 수 있다는 진실을 믿는다면 아무리 나약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믿는 즉시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고 힘에 힘을 더한다면 그 영혼은 끊임없이 성장하여 마침내 신처럼 강해질 것이다. 몸이 약한 사람이라도 주의 깊게 꾸준히 훈련함으로써 몸을 강하게 만들 수 있듯이 나약한 생각을 지닌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생각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강해질 수 있다. 목적 없는 삶과 나약함을 떨쳐버리고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강한 사람들의 반열에 끼게 된다. 강한 사람들이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여기며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강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시도하며 솜씨 좋게 성취하는 사람들이다. 삶의 목적을 정한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고든 길을 마음속으로 계획해야 하며 그 이외의 길은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한다. 의심과 두려움은 엄격하게 차단시켜야 한다. 그것들은 노력이라는 고든 진로를 망가뜨려 구부러지게 하고 쓸모없게 만드는 방해 요소다. 의심과 두려움에 물든 생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며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은 언제나 실패를 낳는다. 목적과 열의, 추진력, 그리고 모든 강한 생각은 의심과 두려움이 슬며시 파고드는 순간 멈추고 만다. 의심과 두려움에 물든 생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며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은 언제나 실패를 낳는다. 목적과 열의, 추진력, 그리고 모든 강한 생각은 의심과 두려움이 슬며시 파고드는 순간 멈추고 만다. 하겠다는 의지는 할 수 있다는 알매서 샘솟는다. 그런데 의심과 두려움은 이해력을 철저히 방해하는 적이므로 마음속에서 이것들을 뿌리 뽑지 않고 키우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방해한다. 의심과 두려움을 정복한 사람은 실패를 정복한 사람이다. 그의 모든 생각은 힘과 결합되어 있어서 그는 모든 난관을 용감하게 대처하여 지혜롭게 극복한다. 이런 사람의 목적은 제때에 파종되어 꽃을 피우고 익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생각이 두려움 없이 목적과 결합하면 창조적인 힘이 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는 생각과 동요하는 감정 덩어리 이상의 좀 더 고귀하고 강한 존재가 될 준비를 갖춘 상태이다. 그리고 생각과 목적을 두려움 없이 결합시킨 자는 자신의 정신력을 지혜롭게 의식적으로 제어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 생각과 성취의 관계.
성취하는 모든 것과 성취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균형이 깨진다는 것은 곧 전적인 파괴를 의미할 만큼 완벽하게 질서정연한 이 우주에서 개인의 책임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한 인간의 약점과 장점, 순수함과 불순함은 남의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의 것이다. 그것들은 자기 자신에 의해 초래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안겨준 게 아니다. 따라서 오직 자신만이 그것들을 바꿀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결코 바꿀 수 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 역시 자신의 것이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과 행복은 자기 내면에서부터 전개되어 나온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대로 머무르게 된다. 강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약자를 도울 수 없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도 약자는 스스로 힘으로 강해져야 한다.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했던 힘과 장점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발해야 한다. 자신의 처지는 오직 자신만이 바꿀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재자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노예가 된다. 그러니 그 독재자를 증오하자 라고 생각하고 말해왔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견해를 뒤집어 많은 사람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한 명의 독재자가 나타난다. 그러니 노예를 경멸하자 라고 말하는 경향이 조금씩 늘고 있다. 사실 독재자와 노예는 모르는 가운데 서로 협조하며 겉으로는 서로 괴롭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완전한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억압받는 자의 나약함과 억압하는 자의 권력 남용 사이에서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완전한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양쪽 모두가 필연적으로 겪는 고통을 알게 되어 어느 쪽도 비난하지 않는다. 완전한 자비심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를 모두 끌어안는다. 나약함을 극복하고 모든 이기적인 생각을 떨쳐버린 사람은 남을 억압하지도 않고 억압을 당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유롭다. 사람은 생각을 드높이 끌어올려야만 도약하고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다. 생각을 고양시키지 않으려 하면 나약하고 비천하고 불행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 뭔가를 성취하려면 그것이 세속적인 것일지라도 먼저 생각의 수준을 높여야 하며 노예적이고 동물적인 방종의 생각이 끌려서는 안 된다. 성공하기 위해 동물적 본능과 이기심을 반드시 다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중 일부분은 희생시켜야 한다. 본능적인 쾌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명석하게 사고하지 못하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개발할 수도 없으며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자신의 생각을 과단성 있게 통제하는 노력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업무를 관장하거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그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선택한 생각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고 있다. 희생 없이는 발전도 성취도 있을 수 없다.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조차도 음탕한 잡념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것과 결단력과 자립심을 강화하는 것에 얼마나 정신을 집중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생각의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욱 용감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성공도 더 커질 것이며 그가 이루는 업적은 더 많이 축복받고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우주는 탐욕스러운 자, 부정직한 자, 사악한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언뜻 보기에는 그런 자들이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우주는 정직한 자, 관대한 자, 고결한 자를 돕는다.
고금의 위대한 스승들 모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실을 단언해 왔으며 그것을 증명하고 깨달으려면 자신의 생각을 고양시켜 점점 더 높은 덕을 꾸준히 쌓아야만 한다. 지적인 성취는 인생이나 자연에서 아름다움과 진리를 탐구하거나 지식을 추구하는 데에 생각을 집중한 결과이다. 이러한 성취가 때때로 허영심과 야망에 연결되기도 하지만 지적인 성취가 본래 그런 자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적인 성취는 순수하고 사심없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할 때 자연히 얻어지는 결과다. 영적인 성취는 성스러운 열망이 실현된 결과이다. 고귀하고 숭고한 생각 속에 항상 머물며 순수하고 이타적인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은 마치 태양이 정점에 이르고 달에 차는 것처럼 확실하게 지혜롭고 숭고한 성품을 지니게 될 것이며 강한 영향력을 소유하고 행복을 누리는 상태로 상승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성취는 노력과 생각의 결과로 얻는 명예이다. 자제력, 결단력, 순수함, 의로움, 그리고 올바른 생각의 도움으로 사람은 보다 높은 차원으로 향상한다. 방탕함, 게으름, 불순함, 사악함, 그리고 혼미한 생각의 도움으로 사람은 보다 낮은 차원으로 전락한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정신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에 올랐더라도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시 나약하고 비참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올바른 생각으로 얻은 승리라 하더라도 방심하지 않아야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성공이 확실하게 보이는 때에 방심하다가 순식간에 실패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업 분야에서든 학계에서든 정신세계에서든 모든 성취는 명확하게 방향이 설정된 생각의 결과이며 모두 같은 원리에 의해 지배받고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다. 단지 성취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적게 이루고 싶은 사람은 적게 희생해도 좋다. 많이 성취하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는 사람은 엄청나게 희생을 치러야 한다. 오늘은 생각이 건강과 육체에 미치는 영향, 생각과 목적, 그리고 생각과 성취의 관계, 이 세 단락을 읽었는데 이 사람의 책의 특징은 읽으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나는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그냥 한 줄 한 줄 다 너무 맞는 얘기. 그렇지. 근데 조금 계속 희생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뭘 그렇게 희생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했더니 이 사람이 말하는 희생은 뭔가 내가 생각했었던 시간과 내 육체적 노력과 이런 걸 희생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임스 앨런이 얘기하는 희생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본능적 쾌락, 세속적인 거, 동물적으로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이기심, 이런 거 안 좋은 거, 우리가 그냥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걸 희생이라고 표현을 해서 나는 좀 안심을 하면서 읽었어. 이런 당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희생이라고 표현을 한 거구나. 그리고 좀 눈길이 더 머물렀었던 글귀 중에 하나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대로 머무르게 된다.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고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 그리고 여기 생각하고 생각이 건강과 육체에 미치는 영향, 이걸 읽으면서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면 당연히 내 몸도 즐거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약간 이런 느낌은 그냥 자연스럽게 읽었던 것 같고, 생각과 목적은 생각에도 생각하고 목적을 연결을 시켜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생각이 당연히 목적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생각에도 내 생각들이 내 목적에 부합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섬세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이게 좀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내 삶의 목적이 뭘까?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목적을 너무 거창하게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목적이 뭐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뭐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 목적을 정확하게 해놓는다고 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다가 그 목적에 부합하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이 생각을 멈추고, 약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의심과 두려움에 물든 생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며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은 언제나 실패를 낳는다. 목적과 열의, 추진력, 그리고 모든 강한 생각은 의심과 두려움이 슬며시 파고드는 순간 멈추고 만다.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누군가가 삶을 선택하게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했었거든. 왜냐면 누군가 삶을 포기하는 세상에서는 내가 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살 용기가 안 났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상대도 살고 상대가 살아야 나도 산다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 막연하게. 누군가가 떠나고 싶은 세상에 내가 살고 싶지 않다는 거. 나는 누군가가 삶을 선택하는 세상에 살고 싶었거든. 그래서 나도 내가 삶을 선택하는 거, 누군가가 삶을 선택하게 하는 거, 이것이 내 목적이었던 것 같아. 그게 때로는 엄마이기도 하고, 그게 때로는 애들 아빠이기도 하고, 그게 때로는 애들이기도 하고.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나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지금은 나의 목적은 무언가? 목적 없이 사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죄악이며, 목적 없이 사는 것을 죄악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보니, 삶의 주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걱정, 두려움, 근심, 자기 연민 등 나약함을 나타내는 심리 상태에 쉽게 빠져든다. 삶의 주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걱정, 두려움, 근심, 자기 연민 등 나약함을 나타내는 심리 상태에 쉽게 빠져든다.
네, 이전에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내가 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후에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 좀 생각을 해봐도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거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요즘에 더 마음이, 제임스 앨런 말에 의하면 삶의 주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걱정, 두려움, 근심, 자기 연민 등 나약함을 나타내는 심리 상태에 빠져들기 쉽다고, 심리 상태에 쉽게 빠져든다고 했거든. 아, 그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삶의 주요 목적이 없어진 상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전에 그 삶의 목적들은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졌던 것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 거의 관계적인 것인데, 부모로부터 혹은 배우자로부터, 그리고 아이들 관계로부터.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도 성인이 된 지금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삶의 목적을 내가 정하는 시기구나, 그런 시기가 됐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한편에 드네. 무엇이든 안 해본 것은 두렵고 긴장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관계에서 목적이 정해지는 것도 좋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겼던 목적은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성취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타인이 아닌 순수하게 나 자신이 목적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이상적이고 좋은 건데, 그 부분에 서툴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 나는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나는 의무감, 책임감,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진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고 싶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고 싶을까? 나에게 많이 물어보고 답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우리 친구들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어떤 역할 속에서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목적을 둘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겠다.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내 일상이 늘 그 목적에 부합되는 생각들을 하고 그 생각들을 하면서 이루어 나갈 것이고, 친구들도 한번 그런 자기 삶의 목적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관계나 역할에서 나와서 내가 내 스스로 정하는 삶의 목적, 내가 그 목적을 정해놓고 평생 살아가도 그 생각을 하면서 키울 만한 가치가 있는 목적. 그 목적은 자기의 마음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 우리의 이 책 읽기 여정이 끝나기 전까지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 나도 지금부터 내 삶의 목적을 찾는 생각의 씨앗을 한번, 오늘의 씨앗은 나의 삶의 목적을 찾아본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자신의 목적 찾아보자고.
자, 그럼 내일 또 만나.